오마이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025년 대선에 나올 후보가 거의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1명, 민주당은 3명이 최종 후보 한 자리씩을 두고 겨룹니다. 거기에 이미 후보를 선출한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총 15명이 이번 대선에 출격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면서 제3지대에 추가로 등장할 이 새 인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첫 소식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종이봉투를 들고 민주당 당사에 들어섭니다. 경선 후보 등록을 하러 온 겁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측근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경선 참여자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경선은 단순히 당내 경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6.3 대통령 선거는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한동훈, 홍준표 등 총 1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예비후보가 등록해 3파전입니다. 개혁신당 후보로는 이준석 의원이 이미 후보로 확정돼 새 정당에서 총 15명의 후보가 출격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유승민 전 의원,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무소속이나 제3지대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를 거쳐 내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뒤 22일 4명으로 추리고 5월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컷오프 없이 바로 본선이 진행돼 27일 최종 후보를 뽑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후보 등록 날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당내 통합 행보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미 대세를 형성한 이 전 대표, 경선 때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생방송 출연도 자제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조용한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교수와 대담을 했습니다. 친노 진영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실용을 강조하며 양적, 질적 성장을 표방하는 잘사니즘을 띄웠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 아닙니까? 목사니즘은 최소 생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 없는 삶. 약간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잘사니즘은 좀 단계를 높여서 가치와 정신이 중요하죠. 대일 관계에서도 실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관계도 저는 사실은 매우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긴 한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협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서로 손해예요. 그것도 실용주의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기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선 캠프 관계자는 공개 행보를 최소화하는 조용한 경선 모드를 이어갈 것이라며 생방송보다 사전 제작 영상을 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즉흥적인 말로 발생할 수 있는 설화 논란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오늘 공수처를 강화할 생각이란 뜻도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검사가 너무 없다면서요. 이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자들과 다른 대목이죠. 검찰 개혁 의지도 다시 밝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 검사를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민주당은 지난 2월 현행 25명 이내인 공수처 파견 검사를 50명까지 늘리고 검사 정년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부실한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무능해도 민주당 역점 정책인 만큼 폐지할 수는 없다며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도 명확히 했습니다.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검찰은 약화시키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강화시켜 서로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김문수 전 장관은 청년들을 만나 연금 개혁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경제계도 방문했는데요. 이 청년층과 보수층을 모두 포섭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지선언을 한 대학생 20여 명과 악수를 나눕니다. 김 전 장관은 청년 선거대책본부 출범하면서 청년 정책 발굴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최근 비판을 쏟아낸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차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빈깡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도 탈 수 있는 그런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73세로 국민의힘 주자 중 가장 고령인 김 전 장관이 청년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낸 겁니다. 오후엔 경영계를 만났습니다. 관세 때문에 현대자동차부터 뭐 다 삼성이다, SK다 다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국내에 좀 투자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앞서 오전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보수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반 박정희, 반 이승만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기념관 일정에 이철우 경북지사도 함께했는데 두 사람은 누가 되든 표를 몰아주자며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중도층 공략에도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유승민 전 의원을 총리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47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두 사람이 밝힌 오늘 대권 비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최승현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토론에서 유 전 의원에게 했던 총리직 제안이 아직도 유효하냐고 묻는 SNS 글에 그대로라며 유 전 의원은 탁월한 경제 이론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 전 시장은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헌법재판소 폐지 등이 담긴 개헌 추진을 포함한 정치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집권 시 민주당과 연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야당하고 힘들게 대립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대연정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영 논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핵심 슬로건으로 하는 첫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 방안을 담은 347 비전이 골자입니다. 저는 유능한 보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진짜 경제, 이기는 경제로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의 복원이고. 한 전 대표는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워룸을 만들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1차 컷오프 4명 안에 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략도 치열한데요. 나경원 의원은 드럼통에 들어가서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했고 안철수 의원은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서울대를 찾아 중앙도서관의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에 우리의 역대 대통령 자료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자료실을 설치한다든지 학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 나라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2014년 서울대 방문을 계기로 개설된 공간을 없애자는 보수단체 기자회견에 나와 강성 지지층의 호소와는 반중 행보에 나선 겁니다. 나 의원은 SNS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고 적힌 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도 올렸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텐 이재명 전 대표가 드럼통으로 불린다고 설명하면서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같은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안 의원은 SNS를 통해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은 또 윤석열이냐는 거부감부터 들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정치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또 연이어서 검사의 이기 정권을 뽑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불참을 선언한 노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빈자리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90%까지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발됐지만 한대행 출마로는 더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전날까지 여러 루트로 한대행에게 경선 참여를 설득한 걸로 알려지지만 불발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과 권한대행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대행 출마 목소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퍼센트로 따진다면 90% 이상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끝까지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살아있는 카드란 겁니다. 저는 한 65%까지 왔다. 여론조사는 추이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대미 성과를 낸 한대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커진다면 한대행도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대행의 지지율이 출마 여부를 가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결할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대행 지지율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본 반면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를 두고 간보는 모습으로 비치면 지지율이 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정치권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특히 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이 한대행의 관세 협상 그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미국과의 관세 조정 협상이 시작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의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베선트는 현지 시각 어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지난주 베트남, 16일 일본에 이어 다음 주 한국과 협상이 있다며 먼저 움직이는 동맹국들의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협상 순서에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한 겁니다. 베트남은 미국 무역 수지 적자국 3위, 일본은 7위, 한국은 8위에 오른 만큼 무역 적자가 큰 국가 순으로 협상이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현지 시각 어제 베선트가 새로운 무역 협정에서 영국, 호주, 한국, 인도, 일본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한국을 주요 협상국으로 거론했습니다. 베선트는 어느 나라와 협상이 가장 먼저 타결되겠냐는 질문에 그들의 선택이라며 상대가 제시하는 조건을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So every country in the world who wants to come and negotiate, we are willing to hear you. 우리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협상하고 싶다는 뜻의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도 조선협력과 액화 천연가스 투자 등 트럼프가 좋아할 분야를 중심으로 대미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갈 경우 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 여부가 또 주목이 되는데요. 한 대행은 오늘 국내 자동차 공장을 찾는 등 이 연일 경제 현안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동차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차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빨리 협상을 추진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수장으로서 필요 사항들을 직접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2차 통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대행도 필요하다면 조기 방문해서 트럼프와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요. 당장은 이제 장관급 회의부터 시작하면서 또 협상의 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고 여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방미가 추진되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미국 측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한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정상 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대선판을 읽어봅니다. 정치부 조용민 차장 나왔습니다. 자, 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오히려 관심은 정치권에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눈이 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 후보가 이렇게 질비한 국민의힘에서 자꾸 한덕수 소리 나오는 거 이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 때문일 거고요. 민주당이 주시하는 것 그만큼 신경 쓰이는 인물이란 반증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판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캐릭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내내 나올 것 같은 말 뭘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 계엄, 내란, 개헌, 탄핵 같은 이 온갖 정치 이슈일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등장으로 이 판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정치가 아닌 경제판으로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경제판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나 보죠? 차기 대통령은 뭘 가장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답했을까요? 최근 여론조사는 그 답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48%의 압도적 수치고요. 국민 통합, 민생, 외교, 계엄 세력 척결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엄 대선, 탄핵 대선 말고 경제 대선으로 전장 자체를 바꾸고 싶은데 한대행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 보수 진영의 시각입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 본인은 지금 출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하지 않고 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행보를 보면 그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지난 8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통상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고요. SNS 글은 물론 회의를 열어도 경제안보 전략회의 열고 현장 가도 자동차 공장 방문합니다. 온통 행보는 경제뿐입니다. 정치는 일절 없습니다. 의도적이라 느껴질 만큼 이 치밀한 경제 올인 행보가 오히려 한대행 카드의 값어치를 높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관세 협상 이야기를 하면서 한대행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을 정치권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대행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대행에게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명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나라가 어렵다면서 이 시국에 자리 박차고 나와
대통령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는 물음에 대한 그 답을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와의 만남을 포함해 이 통상 문제에서 성과를 낸다면 그것이 곧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게 한대행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전례 없는 외교 통상 난국에 물꼬를 텄으니 그걸 마저 완성하겠다. 국민에게 설득력 가질 수 있는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도 어쨌건 이런 보수 진영 분위기는 알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에서 한대행 지칭하는 말이 내란 공범이 대표적이죠. 계엄 혹은 내란에 동조한 사람이라 언급하는 건 경제판으로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대행이 관세 협상하는 건 쇼라는 공격은 일종의 견제 혹은 김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 성과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에 어쨌건 오늘 안 들어간 걸로 최종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출마한다면 이 부분이 막판 변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서로 물고 물리며 난전을 펴는 동안 본인은 정치적 명분과 또 이 외교적 성과를 만들 시간을 번 것일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출마 명분을 못 찾거나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많이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네, 조영민 차장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말 그대로 자고 나면 달라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갈팡질팡 정책에 미국 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Today you mentioned short-lived product exemptions. Which specific products are you considering? 추가 관세 면제 품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을 언급했습니다. I'm looking at something to help some of the car companies where they're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트럼프는 이달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했고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매길 것을 예고했는데 이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그동안 미국 밖에서 부품을 생산해온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미국 대표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 폭탄을 맞기 전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단기간 내에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스마트폰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일부 기업과 제품의 예외 가능성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유연함을 강조했습니다. I'm a very flexible person. I don't change my mind, but I'm flexible. I speak to Tim Cook. 로이터 통신은 계속 바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미국 일부 중소기업들은 트럼프의 폭주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 안팎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틈 속에서 중국은 반미 전선을 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베트남을 찾아 일방적인 괴롭힘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하노이 대통령궁에서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을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의장대 사열 등 환영 행사를 지켜본 뒤 회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베트남은 일방적 괴롭힘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의 관세 폭탄을 비판했습니다.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반미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小船孤蓬，经不起惊涛骇浪，同舟共济，方能行稳致远。 베트남 서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만난 시 주석은 인공지능, 철도 연결 등 45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보다 한층 더 나아간 운명 공동체 가속 건설이라는 이름의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단속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중국과 실제로 얼마나 결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동남아 국가들을 틈새 공략해 공동전선을 꾸릴 계획입니다. 오늘 말레이시아로 이동한 시 주석은 캄보디아를 거쳐 오는 18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금 한 돈이 70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금거래소에는 금 제품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치솟는 금값에 돌반지 선물은 과한 부담이 됐습니다. 한 돈짜리 아기 돌반지입니다. 가장 기본 구조가 오늘 기준 67만 원에 판매 중이고요. 여기에 장식이 더 들어가면 70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 3월 사상 처음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한 국제 금값은 계속 고점을 경신하다 어제도 3,245달러까지 올라 최고가를 또다시 찍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20% 이상 치솟은 겁니다. 돌반지 전체의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예전보다 그 중량이 큰 것들을 많이 사세요.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선 조카가 돌인데 3배가 뛰어 고민이다. 이참에 팔아야겠다 등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싸진 가격에 갖고 있던 금 제품을 현금화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60대 최내순 씨는 황금빛 반지부터 목걸이, 급기야 금리까지 오늘 모두 현금화할 생각입니다. 한 40년 넘는 것들 별로 생기니까 예상해 보세요. 한 200만 원? 1,381만 6,400원. 다 했어요? 요것만 14만. 14만요? 와. 더 이상은 이만큼 오를 수 없다고 판단해 팔려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종전하면 끝날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차익을 본 혐의로 LG가의 맏딸 부부가 법정에 섰습니다.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남편 회사의 투자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산 혐의인데 부부는 부인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 대표 남편인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도 같은 법정으로 향합니다. 혹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좀 부인하셨는데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까요? 앞서 검찰은 윤 대표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를 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구 대표가 상장사 주식 약 3만 주를 사들여 억대 부당이 등을 봤다며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표가 관련 정보를 아내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구 대표 측은 미공개 정보를 받거나 투자를 제안받아 투자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대표 측도 해당 투자는 회사의 투자심의위에서 확정됐다며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30대 여성이 이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문을 여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발이 묶였는데요. 이륙 후였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앞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한 여성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강제로 문을 열려는 상승인분이 계셔서 불가피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드렸습니다. 30대 승객 A씨가 에어서울 항공기 비상문을 연 건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A씨는 비행기 앞쪽으로 뛰어가 우측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여자분이 들리더니 갑자기 막 나가더니 열었어요, 문을. 승무원과 승객들이 말리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상문이 열리면서 탈출 슬라이드가 작동했고
결국 항공기는 이륙을 포기했습니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202명은 기내에 2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륙 후 문이 열렸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뜨지 않아서 일이 생겼어. 다행이지. 아이고 떴으면 어떻게 됐겠지. 제가 열었으면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감사해 차라리. 올라가서 만약에 열었으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완전히 큰일 날 뻔했어요. A씨는 횡설수설하며 문을 왜 열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임의로 비행기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에어서울 항공기는 비상문 점검을 마친 뒤 오후 2시쯤 김포로 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노부모와 아내 그리고 2딸까지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이들의 가족인 50대 가장인데요.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이런 일을 벌인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80대 노부부와 며느리인 50대 여성, 20대와 10대 손녀 2명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을 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취했거든요. 그 뒤에 해가지고 성남대원이고 경찰 차고 계속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빠르로 해가지고 강제로 연락. 경찰은 사망한 50대 여성의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광주광역시에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의식이 불분명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업에 실패하자 이를 비관해 부모와 아내, 딸들에게 약물을 먹인 뒤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남성이 누나에게 가족들을 천국으로 보냈다,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일가족 사망 현장에선 나도 죽겠다는 남성이 쓴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거북이 주행을 하던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 잠에 들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왕복 7차선 대로 위에 검은색 SUV가 느릿느릿 나아갑니다. 앞에 차가 좀 이상해서요. 10km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도 기어가듯 교차로를 지나더니 도로 가운데 안전고가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순찰차가 출동해 정차 명령을 해도 아랑곳 않습니다. 경찰관이 달려와 창문을 두드려도 멈추지 않는 차량. 결국 앞에 있는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운전석에는 40대 남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흔들어서 깨우고 그랬는데도 경찰관한테 왜 깨우느냐고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2km 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잠들었다가 술이 깬 것 같아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어디 학원가가 아닌 서울시청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서울시가 교육복지정책인 서울런을 홍보하려고 걸었던 건데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결국 내렸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서울시청 외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입니다. 대입 합격 782명이라는 문구 아래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합격자 수가 큼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복지정책인 서울런 성과를 알리는 겁니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른바 이제 스카이대라든가 의예과라든가 이런 과에 들어가는 분들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성과가 정말 괄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두고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대입 실적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대학 서열보다는 어쨌거나 진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대학 교육으로 간 게 중요하지 일반 사교육계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거 따라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 효과를 알리기 위해 정량적인 지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현수막을 철거한 상태인데 비판을 수용했다기보다는 강풍으로 훼손되자 임시로 철거한 겁니다. 서울시는 여론을 반영해 표현을 수정한 뒤 다시 현수막을 내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짝퉁 시장 하면 동대문과 명동이 유명했죠. 요즘엔 달라졌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터미널이나 강남 골목길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번개처럼 나타나 판매하고 바로 사라지는데요. 그 현장을 다시 간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이 되면 유명 브랜드 모조품, 이른바 짝퉁 노점이 늘어서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짝퉁 판매 방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반짝 판매를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점심시간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구석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가까이 가보니 유명 브랜드 로고가 붙은 가방이 수두룩합니다. 결제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바람 잡는 듯한 말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사모님이 유명해요. 이건 여자들 다 좋아해요. 신기하네 이게. 취재진이 지켜본 판매 시간은 단 5분입니다. 펼쳐놓은 가방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장사가 끝나는가 싶더니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다 손짓을 하자 다시 판이 깔립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빨리 다녀야지. 서울 강남의 골목길과 잠실역 등에서도 이런 식으로 짝퉁을 판다는 글과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가판 같은 거 깔아놓고 명품 페이크 살짝 진열을 해놓고 파시는 거 봤고요. 금방 철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비닐 뜯으면 샤넬 맞고 똑같이 되는 거야. 이거는 매장에서 600만 원 넘어요. 여기서는 카드 20만 원과 20만 원인데 18만 원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노점을 차려놓고 팔던 예전과 다르게 번개처럼 짧은 시간에 팔고 사라지는 건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속발이 뜨면은 그 무전으로 연락해서 바로 도망을 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지는 정도 물품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런 좀 넉넉하면은 거의 상주를 할 텐데. 짝퉁을 만들거나 팔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다시 간다 서창우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있었던 서울 강동구, 경기 광명시의 싱크홀 사고 이후로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광주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청 인근 횡단보도입니다. 폭 40cm, 깊이 1m의 땅꺼짐 현상,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통행이 많은 길이라 불안감은 컸습니다. 땅을 뭔가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항상 서울 시내 어딘가는. 그럼 그렇게 파다 보면은 내가 지나가는 곳도 이렇게 싱크홀이 생길 수 있겠다 하고서. 중랑구 관계자는 하수관 파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도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폭 0.9m, 깊이 1.7m 크기의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공사 현장 인근에 멈춰서고 바리게이트를 걷어내 땅 밑을 살핍니다. 공사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밤사이 내린 비로 흙이 씻겨나가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부산에서는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1톤 트럭이 되니까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면 과당과당 소리가 나잖아요. 판이.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최근 5년간 전국 싱크홀 사고의 45%는 하수관 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시설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이 군의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 의료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나라를 떠나라는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아 논란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로 그동안 의료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온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외상성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한국에서. 정확히 관리 감독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외상 쪽은 더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오해만 되고 보세요.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어제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군의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강연 내용에 따르면 이 원장은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처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들이 해먹는 곳이라며 조선은 가망이 없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조선을 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힘들게 일했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라고 표현하며 외과 같은 필수 의료를 하지 말라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이 원장의 글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트럼프의 제멋대로 행보는 언론관에서도 보여집니다. 불편한 질문을 한 기자에게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두곤 문을 닫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엘살바도르가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를 대신 수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I like to say that we actually liberated millions. It's very good. Who gave him that line? Do you think I can use that? 그런데 CNN 기자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You said that if the Supreme Court said someone needed to be returned, that you would abide by that. You said that on Air Force One just a few days ago. Why don't you just say, isn't it wonderful that we're keeping criminals out of our country? 기자가 굽히지 않자 비하 발언도 합니다. Say that. Why do you go over and over, and that's why nobody watches you anymore. You know, you have no credibility. Please go ahead. 그동안 트럼프는 본인을 비판하는 언론과 기자의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방송사 폐쇄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13일 자신의 정책을 비판한 미국 지상파 방송사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이 명예훼손적이라며 CBS 방송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의 약혼녀와 팝스타 등 여성 6명이 10분 동안 우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성 혼자 우주를 다녀온 적은 있지만 여성으로만 구성된 우주 비행팀이 우주 여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불기둥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우주선. 아마존 창업자이자 세계 2위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만든 뉴 셰퍼드입니다.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를 넘자 6명의 여성 탑승객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1, 2, 3, take us space! 지구와 달을 보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The moon! You guys, I have to tell you, look at the moon. That's amazing. 우주 비행 시간은 단 10분으로 베이조스의 약혼녀 로렌 산체스 주축으로 이뤄졌습니다. 산체스는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방송인, 과학자 등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963년 소련에서 여성 혼자 우주를 다녀온 사례는 있지만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이 우주를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자 베이조스는 두 팔을 벌려 약혼녀를 맞이했습니다. Seeing Jeff before I left, I just went, I had to come back. I mean, we're getting married. 블루 오리진 측은 비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버진 갤럭틱은 1인당 45만 달러, 우리 돈 6억 4천만 원의 티켓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단거리용 우주관광 사업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머지않아 아픈 심장을 갈아 끼우는 미래도 올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능 세포로 만들어진 인공 심장이 개발됐습니다. 심장병으로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을지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배양액 안에 있는 심장이 마치 살아있는 듯 뛰고 있습니다. 실제 심장 같지만 약 3cm 크기의 인공 미니 심장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유도 만능줄기 세포를 이용해 개발된 겁니다. 아직은 피를 뿜어내지 못하는 개발 초기 단계지만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서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But we are hoping that with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is kind of technology, one day it could actually be used to potentially replace a failing human heart and save people's lives. 마찬가지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든 심장 근육 시트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장 세포를 시트로 만든 건데 심장 질환 환자의 심장에 붙이는 형태입니다. 심장 근육 시트를 개발한 사와 요시키 오사카대 특임 교수는 15분 정도면 심장 표면에 붙고 6시간 이내에 혈관이 생긴다며 심장병으로 사람이 죽지 않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측은 지난주 후생 노동성에 제조와 판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통과가 되면 앞으로 중증 심장 질환도 심장 이식 없이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 경선 후보 등록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전에 뛰어드는데요. 매주 화요일엔 재판 일정에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불축석을 이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첫 법정 출석입니다. 앞으로 대선 일정 중에 재판 어떻게 출석하실 건가요? 지난주 이 전 대표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날짜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이 전 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일정이 많이 빠졌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이 전 대표는 최소 5일은 법원에 나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이 열리고 있고 대장동 재판이 없는 다음 달 20일엔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로도 3차례 재판 일정이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통상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렸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외부 일정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전날에도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재판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선거 기간 출석해야 할 재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부터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들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날 부동산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이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져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때 더 높게,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면 수익성이 좋아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 신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약 2,063만 원에 이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제는 계륵 분양이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개발이 멈추거나 미분양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분양가 인하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삶의 질 하락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옳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다닥다닥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주거 환경 내지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국민의힘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등에 대한 대안을 찾아 추가로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 정책은 반복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 종부세도 크게 건드리지 않고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암시했습니다. 좀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그걸 뭐 이상하게 제약시할 필요 없다. 뭐 세금 열심히 내면 되겠죠. 굳이 손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현행 종부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들고 나온 국토보유세도 단발만 사고 표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큰 기조로 삼았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유휴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핵심 공급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강남은 재건축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나는데 한 푼도 안 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인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누워 계신 영웅입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들 박정희 전 대통령 마케팅에 나선 모습인데요.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세우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후보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참고야 8년 이상 눕혀놓고 아직까지 누워 계신다니.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된다.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세야 되지. 밥도 못 먹는 나라에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물이 없었어요. 지금은 화장실에서 틀면 쏴.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안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똑같은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동상하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동상의 원조 홍 전 시장, 앞서 동대구역 앞에 박 전 대통령 동상 세웠죠. 오늘 이 후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독재자 미화라며 날선 반응 보였습니다. 모두가 박정희 전 대통령만 찾는군요. 아닙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 찾아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통합을 강조한 후보도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도 이승만에게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는 건 제가 더 먼저 늘 말씀했는데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 명만 빠졌다. 이재명 전 대표 이야기인가요? 네, 이재명 전 대표의 신간이 나와서 오늘 직접 읽어봤는데요. 이 전직 대통령 거의 다 언급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만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2번씩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은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렇게 언급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는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왜 문재인 전 대통령만 빠진 걸까요? 네, 직접 이재명 전 대표 측에 물어봤거든요. 이 체계 구성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 경선 국면에 뭐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워서일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은 어제 비명주자 김경수 전 지사 만나서 이런 뜻을 전하기도 했죠. 다른 민주 세력 정당과도 힘을 합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뭔가 더 크게 함께하라는 얘기군요.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대선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해요? 네, 그냥 금이 아니고요. 바로 후원금입니다. 후보자들 캠프 살림꾸릴 미천이죠. 선거에 필요한 경비나 정책 개발, 연구 활동에 사용됩니다. 후보들도 직접 모금에 나섰더라고요. 네, 이재명 전 대표는요. 오늘 오직 국민께만 빚져왔다. 이재명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했고요. 지지층에선 후원 인증글이 잇따랐습니다. 또 자신을 퍼스트 펭귄, 즉 선구자에 빗대는 이준석 의원, 펭귄 밥주기 사이트를 개설해서 모금 중입니다.
1인당 1,000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한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총액 한도는 29억 4천만 원인데요. 경선과 별도로 본선에서도 29억 4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이 모을 수 있네요. 자, 그럼 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 내잖아요. 꽤 많던데. 이것도 후원금에서 냅니까? 이건 입후보 할 때 내는 일종의 보증금이죠. 이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기탁금은 총 3억 원인데요. 예비후보 등록 때 내는 6천만 원은 후보자 개인이 먼저 내지만 나머지 금액 2억 4천만 원은 후원금에서 낼 수 있습니다. 네, 뭐 돈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후원회장 이 명단이 좀 화려하더군요. 네, 아무래도 명망 있는 사람들이 주로 후원회장을 맡죠. 이재명 전 대표는 계엄군에 맞선 시민이, 한동훈 전 대표는 제2연평해전 유족이 맡았고요. 홍준표 전 시장은 배우 이정길 씨가 맡았습니다. 또 김문수 전 장관은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이 후원회장을 맡고 또 이문열 소설가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후원자들의 좋은 정치 해달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소중한 돈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집행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비온 뒤 따스한 서풍이 불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 하루 만에 8도 올라 평년보다 높겠고요. 당분간 한낮에는 20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아침은 다소 쌀쌀해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일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나서 편하게 입고 벗는 겉옷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고 대기질도 무난합니다. 낮에는 걷기 좋은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6도, 춘천 4도로 출발하고요.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 22도, 대구 26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중북부에,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는데요. 하지만 날이 크게 추워지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20분부터 시작되는 특집 토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웨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